경제수학 2단원 수열과 금융 1챕터 이자와 원리 합계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연이율 18%를 월이율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리고 월이율 1.2%를 연이율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예제 1번입니다.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죠. 그리고 종류는 4종류가 있다라고 참고 프린터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연이율, 1년 단위로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월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달 단위로 1개월 단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되겠죠. 1년은 몇 개월로 구성이 되죠? 그죠? 12개월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연이율을 월이율로 고치는 방법은 그죠? 우리가 바로 1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를 12로 나눠주시면 1.5%가 되겠고요. 반대로 월이율을 연이율로 고치는 방법은 그죠? 우리가 1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에다가 12를 곱하시면 14.4%가 되겠습니다. 6개월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이율을 2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분기라고 하는 것은 12달을 4개의 분기로 나뉩니다. 즉 3개월이 바로 한 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바로 분기 이율이 되겠습니다. 이 용어를 잘 기억하셔서 서로 바꿔가면서 변형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연이율 5%의 단리 이자로 만기 3년인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3년 후에 원리 합계는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빌리거나 빌려준 원금에 대해서만 기간의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용어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원리 합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와 처음 원금을 합한 것이 바로 원리 합계 입니다. 우리가 단리법에 대한 공식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리 합계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금에다가 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 원금에다가 그 이자율을 곱한 겁니다. 그리고 단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 납입 기간을 단순하게 곱해줘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단리법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항이 두 개가 됩니다. A하고 ARN이라고 하는 항이 있기 때문에 공통인수가 A가 됩니다. 그래서 A로 묶어내면 A 곱하기 1 플러스 R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달리 이자 경우에 원리 합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원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연이율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율이라고 하는 자체가 5%니까 계산할 때는 0.05로 계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단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문장상에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기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n이 3이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산하시면 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금이 방금 봤듯이 100만 원이고요. 연이율은 0.05, n이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식의 근무는 s가 a 곱하기 1 플러스 rn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a 자리에다가 100만 원을 그리고 r 자리에다가 0.05 그리고 3년이기 때문에 0.05에다가 3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1 플러스 0.15니까 우리 그죠 1.15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금 100만 원에 대해서 1.15만큼 곱해 주시면 115만 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여기서 이자가 붙는 방법이 단리법인지 복리법인지 잘 구분하셔서 공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3번 살펴보겠습니다. 단리 연이율이 4%일 때 5년간 투자된 1000만 원의 총 원리 합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예제 2번에서 살펴봤던 바로 단리법에 대한 우리가 경우의 원리 합계의 경우입니다. 공식이 그렇죠. 원리 합계를 S라고 뒀을 때 A 곱하기 1 플러스 RN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럼 일단은 여기 투자된 1000만 원이니까 이 1000만 원이 바로 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이율 4%입니다. 그러면 R 같은 경우에는 0.04가 되겠고 5년간 투자했다고 하네요. 그럼 N은 바로 얼마다? 5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넣어주면 저렇게 되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우리가 0.04 곱하기 5 하시면 됩니다. 0.04 곱하기 5 하면은 그죠? 0.2가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0.2 하면 바로 이 부분이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에다가 1.2를 곱하시면 1200만 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기간에다가 그 이율 곱해가지고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단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단리법 원리합계 공식 기억하셔서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5%의 달리 이자로 2년간 예금한 돈의 이자가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예금한 원금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단리 이자겠죠. 그래서 달리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연 5%란 말은 그죠? 우리가 R이죠. 그래서 5%는 0.05가 되겠고 2년간이라고 있기 때문에 얘는 2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자가 3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원금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자 구하는 방법이 뭐죠? 그죠? 우리가 바로 원금에다가 그 금액에다가 이율을 곱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금을 A라고 한번 더 볼까요? 네,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금에다가 그죠? 우리가 R이 0.05였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얼마다 그죠? 우리가 2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원리합계 중에서 이게 바로 이자 계산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하고 그리고 단순한 그 연수를 곱해 주시면 이자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0.05에다가 2를 곱하면 0.1이 되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0.1A가 3만 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A를 구하는 방법은 그렇죠? 우리가 바로 0.1을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가 0.1분의 3만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모 분자에 10을 곱하시면 그죠? 우리가 30만 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자만 물었기 때문에 원리 합계 문제라기보다는 이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에다가 그 이율을 곱하고 단순하게 그 연수만 곱해주는 것이 단리법의 이자 계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보통 문자로 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금은 A라고 두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은 원금 100만 원을 연이율 10%인 복리로 2년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 4번까지는 단리법이었죠. 근데 예제 5번부터는 복리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년 후에 원리합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리가 뭐였죠? 그죠?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원리 합계가 다음 기간에 원금이 되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복리법입니다. 그래서 복리법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수원에서도 배우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처음에 원금이 A1이었는데 우리가 이율이 R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자가 AR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1년 후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요걸 더한 것이 바로 원리 합계이기 때문에 A로 묶어내면 1 플러스 R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여기는 원리 합계가 원금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자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원금에다가 그죠? 우리가 뭘 곱한다? R을 곱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요것을 더한 것이 우리가 바로 2년차 때 원리 합계가 되겠죠. 여기서도 공통이 A 플러스 1,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기 때문에 묶어내면 그 앞에서는 1이 남고요. 이 뒤에서 R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1 플러스 R이 두 번 곱해지네요. 그러면 바로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만 더 해보면 그러면 3년차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죠? 우리가 바로 2년차 때 1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원금이 되는 부분이고 이 원금에 대해서 다시 이율을 곱한 것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더한 것이 원리 합계가 되겠죠. 여기서는 공통이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기 때문에 묶어내면 1 플러스 R이 되고요. 여기서도 그죠? 우리가 1 플러스 R이 한 번 더 곱해지기 때문에 1 플러스 R이 세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하듯이 1년에 있어서는 그 지수가 1, 그 다음 2년 차 때는 지수가 2, 그 다음 3년 차 때는 지수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원리합계 공식은 우리가 1 플러스 R의 n 거듭제곱, 그래서 거듭제곱꼴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리이자 경우에 원리합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금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결론 A가 100만
1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연이율이 10%입니다. 말이 얼마다? 0.1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2년간 투자한단 말은 N은 얼마다? 2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공식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 이렇게 되겠고요. 1 플러스 0.1, 우리가 1 플러스 R이었으니까 제곱인데 1 플러스 0.1이 1.1입니다. 1.1의 제곱은 얼마가 되면 1.21이 되고요. 원금 100만 원에다가 1.21을 곱하시면 121만 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리합계는 공식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제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400만 원을 4년간 연복리로 5%로 이자를 주는 은행에 저축을 했습니다. 4년 후 원리합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죠. 자, 이 문제도 바로 복리이자의 경우에 원리합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금이 400만 원이니까 그죠? A가 400만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4년간이라고 했으니까 N은 4이고 연복리 5%입니다. 말이 0.05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공식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예, 그럼 우리가 그럼 S는 우리가 400만 곱하기 1 플러스 0.05 의 4제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5의 4제곱은 우리가 보통 제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계산을 하시면 1.215가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400만 원에다가 1.215를 곱하시면 우리가 약 486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 단 만원 미만은 버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계산할 때 버려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A는 바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 거듭제곱이 바로 우리가 복리이자의 경우에 원리합계이기 때문에 이 공식에다가 잘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문제네요. 100만 원을 연이율 12%로 은행에 저축을 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자체는 그저 원금이죠. 그래서 원금이 1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자율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번은 연복리, 2번은 분기별 복리, 그 다음에 3번은 월복리죠. 연복리라고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복리로 우리가 이자가 붙는 방법이고요. 분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3개월 단위로 붙는 방법입니다. 월복리는 매월 붙겠죠. 그럼 중요한 것은 똑같이 1년 후지만 기준이 분기별이냐 월복리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한번 볼까요? 일단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연복리로 1년 후 그냥 원리합계이기 때문에 연이니까 딱 한 번 우리가 저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자가 한 번 붙는 거죠. 그러면은 원금은 그대로 100만 원이고요. 연이율이 12%이기 때문에, 그리고 횟수는 몇 번이다? 한 번입니다. 그럼 우리 결론은 우리가 지수가 1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연이율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 플러스 0.12가 되겠고요. 자, 1 플러스 0.12는 1.12가 되겠습니다. 자, 100만 원에다가 1.12를 곱하시면 112만 원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2번부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번은 분기별로 복리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연이율이 아니라 뭐죠? 그죠? 분기별 복리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이율이 12%면 우리가 그죠? 3개월 단위가 분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4분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4로 나누시면 3%가 되죠. 그래서 R이 얼마가 되냐면 R이 0.0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후긴 하지만 우리가 3개월마다 이자가 붙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분기가 4번이죠. 그래서 N이 1이 아닙니다. N이 얼마다? 4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이 우리 S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 거듭제곱이 되겠죠. 여기 공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A는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율이 얼마다? 분기별 이율이니까 0.03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1 플러스 0.03에 몇 번이다? 그죠? 4번 붙는 방법입니다. 그럼 1 플러스 0.03, 1.03이 되겠죠. 그래서 1.03을 4번 우리가 제곱을 하시면, 곱하시면 바로 1.125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다가 1.1255를 곱하시면 112만 5,500원. 여기서는 그냥 112.55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복리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분기별 복리로 할 때가 좀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번에는 무슨 복리? 그죠? 월 복리로 나와 있죠? 그러면 1년 후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12번 이자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이율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연 이율이 12%였기 때문에 월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12로 나눠주시면 1%가 바로 우리가 0.01이 되겠죠. R이 되는 부분이고, 이 기간은, 그죠? 우리가 1년은 12월입니다. 그래서 N이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금은 똑같은데, 우리가 1 플러스 0.01의 12제곱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1.01을 12번 곱하시면, 이거는 1.126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만원에다가 1.1268을 곱하시면은, 우리가 112.68만원, 즉, 112만 6,800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연복리보다는 분기별 복리가 우리가 바로 금액이 좀 더 많고요. 월 복리가 제일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라고 하는 것은 이자까지 합한 것이 원리 합계가 다음번에 우리가 원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리보다는 복리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복리, 분기별 복리, 월 복리를 잘 구분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100만원을 연 이율 10%인데 6개월 복리로 2년간 빌렸다고 합니다. 2년 후에 갚아야 될 원리합계와 이자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는 그죠, 원리합계에서 원금만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문제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6개월 복리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자가 붙는 우리가 부분이겠죠. 연 이율이 10%입니다. 그럼 6개월 이자는 이율은요. 그죠? 바로 R 자체는 우리가 5%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5%라고 하는 것은 0.05가 되겠고요. 근데 2년간 밀렸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겠죠. 2년이라고 해서 횟수가 2가 아닙니다. 6개월 복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2번 우리가 이자가 붙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2년이면 그죠? 우리가 바로 4번 붙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합계부터 구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R이 아까 0.05고요. 그다음에 횟수는 얼마다? 4라고 하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식이 S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 거듭제곱이죠. 그러면 A가 우리가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R이 0.05였습니다. 그래서 1.05에 우리가 1.05의 4제곱이 1.215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에다 곱하시면은 바로 121만 5천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원리합계고요. 자, 여기서 이자만 물었습니다. 그럼 이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리합계에서 원금을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자만 붙은 것은 21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예제를 많이 살펴봤는데 여기서 주어진 문제가 연복리인지 6개월 복리인지 분기별 복리인지 그리고 월 복리인지를 잘 구분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초에 10만원을 연이율 6%로 매달 복리가 적용되는 만기 1년 정기 적금에 가입할 경우 1년 후의 원리합계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제 8번까지는 우리가 단리법과 복리법을 배웠을 때는 정기예금이죠.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금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가는 방법이고요. 여기는 정기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간마다 납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정기예금이 여러 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원리합계에서 바로 등비수열의 합내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웠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결론은 여기 있는 이 공식 자체가 바로 그러니까 등비수열 합내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등비수열 합내는 공식이 뭐죠? R-1분의 A에 R의 N 거듭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공비라고 하는 것이 1 플러스 R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첫째 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에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도식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이율은 6%대 매달 복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기 1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결론은 그죠? 우리가 바로 매달 초
월 불이익이 되는 부분입니다. 몇 번 저금하죠? 12번 저금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원금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10만 원이 원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이율은 얼마다? 그죠? 6%이기 때문에 0.0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달 복리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리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0.06을 우리가 1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0.005, 결국에는 0.5%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1년짜리 적금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납입하는 경우는 1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등비수를 합내는 공식에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원금은 10만 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은 아까 R이 0.005였기 때문에 1.005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1 플러스 R, 우리가 그럼 1 플러스 R이 얼마냐? 우리가 1.005였는데, 그래서 뭘 뺀다? 1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0.005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전체 n 거듭제곱, 아까 몇 번이었다? 1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1.005의 12제곱이 우리가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주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등비수를 합내는 공식이 계산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분수식 계산하시면 약 얼마가 나오냐면 123만 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기 적금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매달 초에 우리가 납입하는 경우가 우리 수원에서도 배우셨겠지만 기수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등비수를 합내는 공식으로 여기 있는 적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율 5%로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10년 후의 원리금 합계가 100만 원이 되려면 매년 얼마씩 적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바로 적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좀 앞에 예제 9번하고 반대인 것이 여기서는 원리 합계가 주어져 있고요. 매년 일정하게 납입해야 되는 그런 금액을 구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연이율 5%니까 우리 R 같은 경우에는 0.05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10년 후기 때문에는 얼마다 10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100만 원이 그죠? 바로 S가 1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년 얼마씩 적립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가 바로 A를 구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같은데 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S는 우리가 A 곱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R-1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금이기 때문에 아까 R이 1 플러스 0.5죠. 1 플러스 0.05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1을 빼주시면 바로 0.05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1 플러스 R 그 다음에 여기서는 1 플러스 R에 우리가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S가 아니고 우리가 S는 주어져 있고 A를 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계산이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1.05를 0.05로 나누시면 얼마가 되냐면 2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21 곱하기 1.05의 10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 자체가 얼마다? 1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A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뭘 나눠주면 된다? 요거를 양면에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온 공식이 요거죠. 네, 그래서 A는 100만 원에다가 결론은 21 곱하기 1.05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 분의 1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원래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주어주시면 계산하시면 약 얼마다? 75,000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5,000원씩 저금을 해서 10년 동안 모으면 얼마가 된다? 10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적금 문제이기 때문에 적금의 원리 합계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제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A1을 1년 정기예금에 이자율 5%로 가입했습니다. 1년 후의 가치가 105,000원이라고 할 때 이때 A는 얼마냐라고 물어본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리고 할인율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할인율이 R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점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뭐 할인율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이자율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R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현재 가치가 A입니다. 예, 그리고 미래 가치가 B인데 따지고 보면 현재 가치가 원금이라 보시면 되겠고 미래 가치가 원리 합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단리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단리법 공식이 뭐였냐면 S는 A 곱하기 우리가 1 플러스 Rn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공식이 있었거든요. 앞에서.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S라고 하는 것이 뭐죠? 미래가치 B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A가 바로 현재 가치 원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A를 구하고 싶으면 그죠? 양면에 이걸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역수를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는 원리합계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자, 이번은 복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복리라고 하는 원리합계 공식이 A 곱하기 2 플러스 R의 N 거듭제곱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S가 결론은 뭐다? B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가치 A를 구하는 부분이죠. 그럼 A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양변에 1 플러스 R의 N 거듭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음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우리가 1년 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단리나 복리나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죠? 원금에다가 1 플러스 A의 1 플러스 Rn을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원리합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1년 후의 가치가 결론은 그죠? 우리가 미래 가치가 되는 부분이고 원리 합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0.05 1년이기 때문에 그냥 1 플러스 1.05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1.05A 자체가 105,000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A는 그죠? 우리가 105,000원을 우리가 1.05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0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어가 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인율이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현재 가치, 미래 가치가 앞에서 배웠던 원리 합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 정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 할인율이 10%라고 할 때 20년 후에 받는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인율은 이자율하고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0년 후에 받는 1억 원 자체가 원리 합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는 원금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가치 A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A에다가 우리가 그죠? 복리 할인율이 10%죠. 그럼 우리가 바로 1 플러스 0.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다? 1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A만 구하고 싶어요. 그럼 A만 구하고 싶으면 1억을 이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1에 우리가 20제곱이 되겠고요. 1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만에 만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0이 몇 개가 나오냐면 우리가 8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1억입니다. 자, 우리가 1.1에 20제곱을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약 6.727 정도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항상 주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1억을 우리가 6.727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약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답이 있습니다. 1,486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만원 미만은 벌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현재 1,486만원 자체가 이제 복리 할인율을 10%로 잡으면 20년 후에는 1억 원의 가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원금 그리고 여기에 1억 원은 원리 합계 그리고 복리 할인율은 우리가 바로 이자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용어에 유의하시고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3번 살펴보겠습니다. 4년 후 원리합계가 1,000만 원이 되기 위해서 투자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단리, 그 다음에 2번은 복리로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죠. 예, 이율은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 투자할 금액이 뭐냐? 이게 바로 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4년 후니까 N은 얼마다? 4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이율이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R은 얼마다? 0.1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1번 한번 볼까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원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가 S는 우리가 A 곱하기 그러니까 1 플러스 Rn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S가 1,0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는 모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1 플러스 Rn이니까 1 플러스 R, R이 아까 얼마였다? 그리고 0.1이고 우리 N이 4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결론은 1.4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A만 구하고 싶네요. 그럼 우리가 뭐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1.4로 나눠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1.4에 분의 1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우리가 1.4로 나눠 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거 계산하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얼마다? 714만 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복리지요. 그래서 복리 공식은 S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 거듭 제곱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자, 일단 1,000만 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A는 지금 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 플러스 R이죠. 그럼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1.1의 4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A는 결론은 1,000만 원을 1.1의 4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1.1의 4제곱은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1.464 정도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1.464로 나눈 거죠. 예,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683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단리법과 복리법의 원리합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잘 적용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